거는 저희가 도시농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와 관련된 도시농업 운동이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생태적인 농사를 기반으로 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이것 때문에 도시농업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생태적인 농사가 빠져버리게 되면 또 도시농업의 의미가 많이 빠져버리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 실천만 하게 되면 공동체 형성이 계속 안 된다고 한다면 도시농업의 지속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최근 들어서 저도 이제 몇 번의 이제 과정이 있었겠죠. 최근 들어서 생각하는 거는 한 3, 4년 전부터는 생태적인 농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 가치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들을 만들어가고 그 공동체가 다시 선한 역할을 하고 그게 이제 지역 순환을 한다거나 탄소 중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하고 다 연계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공동체 운동을 한다고 해서 도시농업에서 뭐 이상한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농사로 시작을 하는 거다. 그래서 생태적인 농사를 시작을 해갖고 도시농업 운동을 하는 거다라고 보면 그런 생각을 딱 그 관점을 가지고 보면 외국에 있는 도시텃밭 운동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도시텃밭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갖고 지역과 이어지고 또 농사를 조금 더 배우게 하고 하는 것들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소개한 인크레더블 리더블 운동도 도시농업이라고 딱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농사법이 굉장히 생태적인 농사법이고 공동체를 지향하는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거기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도시농업으로 공동체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저희는 이제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는 공동체 텃밭이라고 부르는 텃밭들을 저희 회원들과 같이 하는 텃밭을 아예 공동체 텃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커뮤니티 가든을 제대로 알기 전부터도 그냥 공동체 텃밭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개의 공동체 텃밭 만들기를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남아있는 거는 5개 정도 남아있고 규모가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뭐 20명 규모에서 40명 규모 이 정도의 텃밭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텃밭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주말 농장을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텃밭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공간을 운영할 것이냐와 관련돼서 고민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단체 회원들이 농사를 계속 짓고 싶어 하니까 그 회원들이 농사지을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공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원을 하는 거는 공동체 방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운영이 또 꾸려지고 텃밭지기도 선정이 되고 해서 그 안에서 또 자체적인 모임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거든요. 뭐 이렇게 겨울이 되면 같이 모여갖고 그동안 1년 동안의 공동체 텃밭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내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와 관련돼서도 몇 개 공동체가 같이 모여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초에는 저희가 이제 텃밭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모여갖고 이제 텃밭 회원들 전체적인 교육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또 올해 어떻게 시작하고 단체에서 지원할 거는 어떤 걸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지 이런 것들을 발표하기도 하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에는 이제 텃밭마다 공동체 텃밭마다 퇴비 만들기를 좀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퇴비간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럼 퇴비 만들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올해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약간 공동체 텃밭이 뭐를 지향하는 거고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와 관련돼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동체 텃밭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텃밭이 한 3개 정도 생겨갖고 뭔가 공통의 우리 공동체 텃밭은 무엇을 하는 거고 기본적인 규정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일들이 있어서 이게 아마 2014년도 겨울에 텃밭 회원들이 모여갖고 같이 여기 이제 워크숍을 한 2~3차례 했는데요. 그때 워크숍을 통해서 인천도시농업 네트워크 공동체 텃밭 운영 규정을 같이 정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구까지 정하고 나서 운영위에서 이제 확정을 지어서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공동체 텃밭의 운영 규정이거든요. 그런 것들 같이 만드는 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체에서 지원하는 텃밭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규정도 정하고 같이 뭔가 만들어가는 이런 활동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이 이제 활동하는 공동체 텃밭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번째네요. 도시농업 지원센터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도시농업 지원센터로 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텃밭을 만들어주는 거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공간에 옥상에다 만들든 아니면 뭐 대안학교에 텃밭을 만들어주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다가 이게 그냥 만들어준다고 이게 텃밭이 활성화될 것인가 와 관련된 고민도 있었고, 그래서 3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4년 전부터는 공동체 텃밭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를 도와주자라고 해갖고 텃밭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함께 운영하는 공동체 텃밭을 하기 위해서 저희 전문가 선생님들이 정기적으로 가서, 이게 경기도에서 프론티어 했던 모델들을 일부 차용을 해갖고 그 방식으로만 하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 그 방식으로 몇 개를 하더라도 자리를 잡고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텃밭들이 더 소중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방식대로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저희 활동가 선생님들도 프로그램은 잘 운영을 하지만 이게 애정을 가지고 그 공동체가 잘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들은 또 다른 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도시농업 지원센터 성과자료집을 만들 때 아예 잡지처럼 만들어서 그런 공동체 활동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다가 그래서 이제 자료집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좀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공동체 텃밭들을 좀 만나는 거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지원센터를 통해서든 아니면 저희 회원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텃밭이든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공동체 텃밭 시도하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이제 모아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부평에 비비팜도 있었고, 네, 길련동에 무슨 고랑이라고 하는 텃밭도 있었고, 곳곳에서 작은 단위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공동체 운동을 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텃밭 한마당이라고 하는 거를 왜냐하면 이제 도시농업 한마당 그러면 좀 크게 해야 되는데 그럴 예산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텃밭 한마당, 공동체 텃밭들만 모여서 같이 놀아보고 각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요거를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텃밭에서 불때 갖고 뭐 해먹고 싶잖아요. 근데 로켓 스토브 개념이 되게 어려운데 벽돌로 이렇게 간단하게 임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로켓 스토브 원리를 통해서 그거 하나 알려주고 벽돌을 줬어요. 가져가 갖고 하라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라면 끓여 먹기로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보니까 곳곳에서 그거 가져가 갖고 텃밭에서 활용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보였는데 어떤 계기이든 어쨌든 서로 만나고 연결되고 이야기가 같이 전파가 되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공동체 텃밭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게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올해는 준비를 잘 못했는데 원래 계획은 텃밭들끼리 준비해갖고 올 수 있는 것들로 이제 한마당, 정말로 한마당을 차려서 같이 이렇게 노는 한마당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어려워서 그런 것들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사업 중에 아까 공동체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거 중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만수 마을이음 텃밭이라고 하는 그 사업을 운영을 했었는데 만수동에 텃밭을 하나 저희가 LH에서 임대하는 텃밭이 있어갖고 하나 얻었거든요. 근데 그 텃밭에는 뭐 남동 도시농업 네트워크도 있고 국기 전문가 과정 수료생들의 동문 모임도 있고 그다음에 남동구에서 청소년 운동을 하는 거기도 있고 해갖고 4개 단위가 같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장수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장수초등학교와 학교 텃밭 수업을 한 2년 동안 했었는데 그 텃밭까지는 오지는 못했어요. 그 앞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했었지. 근데 초등학교에서 걸어오면 가능한 거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고민했었던 거는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이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텃밭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을 와갖고 여기서 놀게끔 하자라고 하는 거를 사실 춘천의 사례를 보고 우리도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만수동에 있는 마을과 이어지는 텃밭의 컨셉으로 이제 사업이긴 하지만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걸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본적인 사업은 초등학교 아이들을 와서 놀게 하자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놀게 하자라고 하는 거를 4차례 했죠. 4차례 3, 4학년 아이들을 모두 초대해갖고 이제 하는 것들을 했는데 그거를 운영하는 거를 마을 주민들을 더 조직을 해갖고 한 거예요. 일단은 학부모회, 그다음에 마을에 있는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곳, 그다음에 근방에 있는 사회복지관의 노인들, 어르신들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에서도 와라 해갖고 같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 텃밭 농사도 같이 짓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4차례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텃밭이 기존에 이제 운영하는 4개 그것도 있지만
거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과 연결이 되고 또 아이들과 연결이 되고 나중에는 소소한 고구마 축제라고 별거 아니거든요. 고구마 수확할 시기에 고구마 떼갖고 군고구마 구워 먹겠다 신청하라 그랬더니 신청이 금방 다 끝났어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와갖고 다들 뭐 때문에 왔냐면 고구마 구워 먹는 거 물 떼갖고 구워 먹는 거 이거를 하고 싶어갖고 왔는데 와서 놀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도 고구마를 캐고 있고 굴 떼갖고 고구마 구워 먹고 요거 간단한 건데도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하면서 준비했던 몇 개 마을에 있는 주체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평가 모임을 하면서는 내년에는 봄에도 한번 하고 가을에도 한번 하고 조금 더 열어놓고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이제 나왔는데요. 이게 텃밭이라고 하는 공간이 마을을 이어주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이어주고 하는 공간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공간인데 우리는 이제 뭔가 사업을 할 때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목적이 먼저 있고 그 목적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이제 준비하는 주체가 워낙 역량 있는 분이 주체를 해갖고 잘 된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견학갈 공간이 남천동에 있는 옥상 텃밭이거든요. 이거는 시에서 만든 텃밭인데 여기는 이제 분양하는 텃밭이 아니고 견학하고 체험하고 교육을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동체랑 상관이 있을까? 저는 그래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는 뭔가 이 공간을 함께 만들어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모집을 하고 그 시민들과 같이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그래서 진행을 할 때는 그냥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게 아니라 봉사단을 모집을 해갖고 봉사단을 교육을 하면서 그 봉사단들이 여기와 관련돼서 애착을 갖도록 하는 것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있었던 그 공동체 텃밭 한마당 때 그 봉사단 선생님들이 여기를 투어를 준비를 해갖고 투어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되게 뿌듯해 하시면서 내년에도 계속 봉사단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는 2년차 정도밖에 안 돼갖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이 공간을 통해서 지역과 마을이 어떻게 연결되게 할 것인가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런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통해서 뭐를 할 것인지와 관련돼서 고민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음 텃밭인데요. 여기는 아예 텃밭을 만들 때부터 이제 여기는 이제 견학갈 두 번째 견학갈 곳인데 지금 겨울이라서 이제 좀 비어 있긴 한데요. 물론 이제 경관이나 조경 쪽으로 멋진 공간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부평의 부영 텃밭이나 이런 데가 훨씬 더 공원스러우면서 잘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는 훨씬 더 어수선해요. 텃밭에 가보면. 그런데 이제 그 어수선함 안에서 시민들이 되게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또 동아리를 묶어서 활동을 하고 재미있어하는 활동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시의 사업인데 계획은 이제 저희 단체랑 같이 계획을 세웠고 그다음에 운영도 저희가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목적 자체가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 조성 사업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어쨌든 인천시가 하니까 인천형 붙여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도시텃밭이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갖고 여기서는 분양하고 텃밭 농사 알려주는 거를 넘어서서 여기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하는 것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더 자세한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농업 활동이 물론 탄소 중립도 중요하고 지역 순환 경제도 중요한데 그게 되려면 사실은 공동체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야지 나머지 것들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활동의 기본에는 공동체 만들기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 아까 전환마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도시 텃밭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뭐 생태적인 거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방향을 잃거나 아니면 방향이 혼란스러울 때 이걸 다시 보게 되거든요. 도시경작선언문, 베를린 도시경작선언문인데 이창호 박사님이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있어서 항상 교육을 할 때나 방향이 좀 잘 안 잡힐 때 이걸 다시 보게 됩니다. 도시 텃밭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도시농업 시민협의회에서도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든 게 있죠. 도시농부 선언문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도시농부의 활동이 결국엔 공동체 텃밭을 만들고 이거와 관련된 방향을 제시를 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도시농부 선언문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활동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어떤 게 기획을 할 것이고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할 것인가 되게 잘 만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뭔가 톡발 운동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톡발되는 요 선호문이 있나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